오늘은 좀 약간 약간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게 야근하다가 퇴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옷 갈아입고 바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소식을 다룰 건데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6시에 오늘 영국 중앙은행이 이제 웹 세미나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야근을 하다가 퇴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혹시 그거를 녹화를 해놓고 공개한 게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일단은 없더라고요. 한 10여 분 정도를 뒤졌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되게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영국 중앙은행이 속 시원하게 공개적으로 참여 인원에 대해 전혀 제약사항을 두지 않고 일반인이든 뭐가 됐던 간에 궁금한 거 와서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의견을 주고 싶은 것들 주라고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 그만큼 오픈되어 있는 공간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을 거고 아마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들 얘기가 나왔을 거란 말이죠. 안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나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일단은 영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 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나 그 영상 어디선가 발견을 하신다 그러면 저한테 바로 제보를 주십시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 소식이 있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보고 확인되자마자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는 계속 찾아볼게요. 굉장히 아쉽기는 한데 일단은 오늘 그 내용은 다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자, 오늘 소식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에 이르기까지 하루 동안 있었던 소식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리플과 XRP에 대한 정확한 소식들, 이것만 알면 리플과 XRP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 팩토리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그 타이틀에 적힌 것처럼 B칩인지 바이칩인지,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칩을 몸에 씹는다고 해갖고 아마 바이칩 또는 B칩 이렇게 부를 텐데 제 생각에 바이칩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자, 그게 오늘날 어제부터 해갖고 뒤늦게 이제 막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란이 왜 되고 있냐면은 자, 일단은 이 바이칩이라는 데서 2018년 1월 7일 날에 공개적으로 어나운스먼트를 했어요. 당당하게 어나운스먼트를 했습니다. 저 당시에.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인들 이 마이크로칩 임플란트에 어떤 게 구현이 됐다? 리플 페이먼트 시스템이 제품에 구현이 됐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마이크로칩 오너, 이 조그만 거를 몸에 심은 사람은 뭘 할 수 있냐면 이 마이크로칩을 통해서 본인들 그냥 직접 지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리플 솔루션을 통해서.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 당시에도 이거를 다뤘습니다. 해외 커뮤니티도 그렇고 이제 국내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해외 커뮤니티 당시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새로운 파트너가 생긴 것 같은데 하면서 다뤘던 겁니다. 근데 생뚱맞게 오늘날 다시 이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회자가 되는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저는 보지 않았어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보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제보에 의하면 미해군이요? 어디에 납품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뒤늦게 거꾸로 회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이칩이란 게 있는데, 미해군에 납품된데, 뭐가 있대. 근데 얘네가 보니까 2018년 1월에, 리플가의, 그 리플 솔루션 쓴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역시 리플렛 멤버일 거야 이러면서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언급이 되어지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해외 유튜버라던가 국내 유튜버들 이 소식을 다뤘을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감을 가질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땡입니다. 왜냐면은 자, 닉이 한마디로 오늘 요약을 해버렸어요. 5시간 전이니까 우리나라 시간 오후 4시쯤에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대목에서 이미 끝났어요. 뭐라고 하죠? I doubt. 그러니까 의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어떤 게 의심되냐고 얘기하냐면은 there ever 강조하는 겁니다. ever 그런 적이 있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ever 그냥 이거 없어도 되는데 ever를 넣은 건 굉장히 강조를 한 겁니다. 뭐라고 하죠? 파트너십이 있었는지. 예, 리플과 그러니까 리플 우리 회사와 파트너십이 시작된 적이 있는지 그 조차가 의심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글을 어디 스레드에 달았냐면 요거. 이 아까 보신 바이치 관련된 거 얘기 나왔잖아요. 이제 이 닉이 얘기한 거 말고도 곧 설명드릴 텐데 오늘날 바이치 저기 홈페이지 가면은 본인들 자체 코인을 만들었어요. 그 조금 이따 보실 거예요. 그 얘기가 기재돼 있고 더불어서 4번에 뭐라고 돼 있죠? 바이칩과 리플사의 파트너십이 오버 끝났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이칩은 지금 본인들 자체 커런시 화폐가 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되게 재밌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닉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칩과 우리 리플사의 파트너십이 끝나? 아니 그런 적이나 있었어?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이 얘기는 뭐죠? 그런 적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죠. 왜 바이칩이 2018년 1월 7일 날 무슨 본인들이 리플사 페이먼트 시스템을 쓴다, 뭐 구현했다, 이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트너십을 맺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사실 뭐 이 내용으로 결론이 난 얘기긴 한데 부연으로 이제 닉이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두 번째 문단에다 적었죠.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과거에 얽매이지 말란 얘기예요. 미래는 지금이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나중에 펼쳐질 것들이 새로 다가올 것들이 미래다. 그 미래에 집중을 하자. 과거에 막 한 철진한 저 옛날 얘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2018년 1월 얘기일 뿐이고 지금은 아니다. 그때 과거가. 그리고 그런 적조차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파트너십 한 적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총만나면 결론은 바이칩은 리플사 파트너십도 맺은 적도 없는데 리플 페이먼트 시스템 쓴다고 본인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거고 그로부터 2년 넘게 지난 이 시점에 본인들 바이칩 코인이라는 거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이 바이칩이 얘기한 거 갖다가 설레발친 언론이나 사람들끼리 막 바이칩이 리플사 파트너네 아니네 뭐 이런 얘기 설왕설래 하는 가운데 뭐 바이칩이 자체 코인을 만들었네 리플사랑 관계가 끝난 거 아니냐 뭐 하니까 닉이 등판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한 거예요. 아니 파트너십 한 적조차도 없는데 뭔 개소리?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미래와 지금에 신경 씁시다 이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이칩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거 갖다 선동한 사람들과 그 선동한 얘기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오늘날 닉이 등판해갖고 그런 적이 없는데 뭔 소리 하냐 이걸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 얘기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다. 그리고 바이칩이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실 게 없는 게 바이칩이 막 대단한 기업도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사의 이제 고객인 걸 다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나 리플렛 탈퇴, 리플렛 안 해, 파트너십 끊어 이런 소식 들리면 당연히 걱정해야죠. 세계 메이저 은행급인 애가 나 리플렛 안 할래 이러고 나가버리면 그건 좀 우려할 일이 많죠. 그죠? 근데 저 바이칩? 파트너십 아니었네? 걱정할 필요 있나요? 크게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려할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저 소식 자체가 뭔가 비중 있게 다뤄진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해프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왜 자꾸 회자되는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가장 안타까운 소식들인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게 막 부풀려지고 선동되어져 갖고 뭐가 의미 있는 것처럼 다뤄지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자신감 있게 드릴 수 있는 소식인데 저는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만한 소식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선동 소식은 애초에 다루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는 제가 걸러요.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언급도 안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자부 드릴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들은 저런 영양가 없는 소식은 안 다룬다. 다만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거는 저게 하도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또 어제 오늘 해갖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런 선동이나 거짓 소문에 진실의 눈을 뜨시라고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부심 있게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과 제가 함께 얘기 나누고 공유하는 소식들만 따라오셔도 정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나머지 영양가 없는 거는 먹어봤자 똥오줌만 쌀 뿐이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따라오셔도 핵심 소식들은 놓치지 않고 다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소식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비트 스탬프로 한 3천만 개가 이동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위에 1,000만 개 그리고 2천만 개 쪼개져서 들어갔는데 보시면은 비트 스탬프에 이 거래소다 보니까 태그가 있죠. 유저들마다 태그를 갖고 있는데 태그가 588 71619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추적을 해봤어요, 제가. 낮에는 시간이 없어서 추적을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부랴부랴 도착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한 10분 정도 짬이 있을 때 추적을 했는데, 자,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계정은 비트 스탬프 계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588-71619 요 태그를 가진 유저한테 작년 1월 1일부터 오늘날까지 몇 개의 XRP 물량이 저 계정으로 다른 계정에서 들어갔는지를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를 해보니까 워낙 트랜잭션이 많아서 1000개가 넘어요. 1월 2일자로 1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요 끊어진 시점 이후부터 오늘날에 거의 3달 조금 넘는 날인데 이때까지도 많이 있었겠죠. 트랜잭션이 1000개가 넘어서 표기를 못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조회를 하면은 이 뒷부분도 확인은 가능해요. 근데 굳이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 여기서 재미난 거는 2개의 계정이 이 태그로 막 물량을 집어넣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건데 보시면은 2개의 계정이 딱 보입니다. RU로 시작하는 계정이랑 자, 보시면은 RHB로 시작하는 계정이 있어요. 이 계정의 주인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봅시다. RH는 제가 띄워놨네요. 아까 확인하다 남아있어서. 자, 보시는 것처럼 뭐가 돼 있죠? 리프사가 작년 7월 30일 날 활성화시켰고, 멀티 사이닝이 돼 있죠. 재밌죠? 멀티 사이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은 시점도 알아둘 필요가 없어요. 정황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8월 30일부터 이 계정이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딱 봐도 135개를 최초에 보냈잖아요. 이거 테스트죠. 대량을 이동시키기 전에 이 계정이 맞는지 테스트하려고 이렇게 조금 보낸 거죠. 135개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몇만 개 단위로 슉슉슉 들어가죠. 그 뒤로는 막 10만 개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점이 중요합니다. 8월 30일이란 거, 그리고 이 계정에 오늘날까지 돈을 계속 XRP를 집어넣는 이 계정이 리프사가 활성시키고 멀티 사이닝 8개로 되어 있는 계정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 계정에 또 XRP를 보내주는 계정이 있는데 이 계정이에요. 보시면은 어디죠? BTC 마켓이에요. BTC 마켓. 보이시죠? BTC 마켓인 거? 호주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호주 그 BTC 마켓, ODL 거래소에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일로 보낸 겁니다. 비트 스탬프. 자, 그래서 잠깐만 필터링해서 볼까요? 저 호주 ODL 거래소에서 온 거 좀 체크를 다른 것도 있네요. 다른 계정 2개도 한번 봐야겠네. 이 완료로 시작하는 거죠. 요겁니다. 상당히 많아요. 11월부터 이렇게 보냈거든요. 11월. 보이시죠? 저 계정을 11월부터 보냈는데 자, 한 가지 우리가 이게 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팩터들을 체크해야 되는데 BTC 마켓이 언제부터 ODL이 됐는지 좀 볼 필요가 있죠.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BTC 마켓. 야, 한글화 좀 많이 시켰다. BTC 마켓이 언제 공개했죠? ODL 거래소로 공개를 언제 했더라? 구글에서 검색을 할게요. BTC 마켓 ODL. 이게 언제 공개했더라? 딱 시점이 맞아요. 지금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BTC 마켓이 5대 거래소로 등장한 시점이 11월 4일이죠, 작년. 그죠? 자, 근데 BTC 마켓에서 이 아까 보시는 비트스탬프로 그 XRP를 이동시키기 한 시점이 딱 그 시점쯤이에요. 11월 2일. 시기가 딱 맞죠? 5대 거래소인데다가.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좀 감이 오시죠? 자, 나머지 두 개의 계정도 보고 나서 우리 얘기를 해보죠. 요 계정도 비트스탬프의 요 계정으로 XRP를 이동시킨 적이 한 8번 정도 있네요. 요 계정도 무슨 계정인지 봅시다. 보고 나서 얘기를 하죠. 지금 왜 이렇게 약간 단계적으로 추적을 해나가는지를 좀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 퍼블릭 블록체인 안에서 저렇게 대량의 XRP가 자꾸 이동을 하면 여러분들 이게 누구에 의해 무슨 목적으로 이동하는지를 정보를 캐치를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적하는 흐름을 있는 그대로 지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어떤 계정이 XRP를 막 자꾸 이동시키는데 난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 이럴 경우에 확인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그 흐름을 따라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잠깐 부연 설명을 했고요. 이 계정 뭐죠? 코이스PH 어디죠? 5대 거래소 겁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비트스탬프의 그 계정으로 이렇게 XRP를 계속 보냈어요. 보이시죠? 이거 대략 한 10만, 20만, 25만, 30, 한 33만 정도 보냈거든요. 이 정도 이력이 있고 나머지 계정 하나도 또 보죠. 한 번 보냈네요. 한 번 7만 6천 개. 이것도 한번 봅시다. 어디죠? 빗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감이 오시죠? 자, 오늘날 자 봅시다. 제가 지금까지 흐름에 따라 어떤 계정이 대량의 XRP를 이동시켰을 때 로보틱스님 구독 감사합니다. 로보틱스님 구독 감사합니다. 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대량의 XRP가 막 거래소로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용을 알면은 좋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싶어도 추적이 안 되면은 알 수가 없겠지만 만약에 시도를 했는데 대충 무슨 내용인지 범위를 압축시켜서 그 성격이라던가 누군지 뭐 리프사 또는 5대 파트너라던가 마켓메이커일 것 같다 정도로 압축시킬 수 있다면은 상당히 우리가 지금 시장에 돌아가는 일련의 사건 중에 대량 XRP 이동시키는 게 무슨 성격 때문에 이동했구나 이런 정보를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죠? 예, 지금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이 흐름을 보여드린 건데 자 보세요. 자, 어떻게 돼 있죠? 오늘날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시간 전이랑 12시간 전에 2천만 개, 1천만 개 합쳐서 3천만 개가 아까 보신 비트스탬프 태그 번호 588-716-19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태그 번호로 그 사용자한테 외부 계정에서 작년 1월 1일부터 XRP를 이동시킨 모든 트랜잭션을 퍼블릭 블록체인이라 제가 빼낸 거예요. 데이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근데 보니까 작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최초는 2019년 8월 30일이었다. 그리고 이 계정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XRP를 보낸 계정이 4개가 있는데 하나는 멀티사인 8개가 되어 있는 리플사가 활성시킨 계정. 거기에서도 들어왔고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빗소, BTC 마켓 그리고 하나가 코인스PH. 근데 놀랍게도 각각 이 3개의 5대 거래소가 이 계정으로 보냈는데 BTC 마켓은 작년 11월 초에 5대 거래소로 그때부터 공개돼서 활동을 했는데 딱 그때부터 보냈어요. 그리고 코인스PH도 보냈고 그리고 나머지는 빗소예요. 다 5대 거래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지까지는 이걸로 확인을 못해요. 하지만 누구일 거라고 범위를 상당히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뭐죠? 이 ODL과 관련되어 있는 애예요. ODL과. 머니그램 아니면 마켓메이커. 이런 성격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죠? 지금 5대 거래소 안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리플사일 수도 있겠죠. 리플사가 본인들이 직접 마켓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5대 거래소 간에 이동시키면서 계정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로 압축이 가능하죠. 지금 정황상.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단순히 그냥 누군지 모르는 제3자가
판매를 위해 비트 스탬프로 이동을 시키는 거다. 그런 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정황상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건 압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아까 1월 2일까지 조회됐었나요? 워낙 트랜잭션이 많아갖고 이 뒷부분도 한번 보죠. 혹시 모르니까 1월 3일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이니까 나머지도 한번 보면서 앞부분에 없었던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회를 하면 또 나오겠죠. 자, 봅시다. 나머지 내용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나머지 내용입니다. 일단은 필터링을 걸어서 어떠한 계정들이 이 계정으로 계속 주고 있는지 볼게요. 이 RU7로 시작하는 거죠. 이거 무슨 계정이었죠, 여러분들? 다시 볼까요? 아까 보신 거 이후에는 요 계정에서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뭐죠? BTC 마켓이에요. BTC 마켓. 여기에서만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저기로. 보이시죠? 계속 이 계정입니다. 계속. 날짜는 어딨냐? 날짜 여기 써있죠? 보이신 것처럼 1월 2일부터 계속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게 오늘날까지도 표기를 못하네요. 트랜잭션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개수는 14,000 막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요. 여러분들 딱 보셔도 뭐가 가능성 높겠어요? 5대에 관련된 겁니다. 5대에 관련된 거. 딱 봐도 느낌이 나죠? 계속 몇 개씩 이동을 시켜요. 5대에 관련으로 딱 우리가 정황상 5대에 관련이라는 거 확실하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이 정황들이 보이고 있죠, 지금. 나머지는 더 보지도 않을게요.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대량으로 이동하는, 만약에 이 3천만 개 오늘 이동한 게 단순히 막 판매하기 이동하는 거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고 걱정이 되는 일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특징을 이용해갖고 우리가 아는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단순히 비트 스탬프에서 팔기 한 거면은 저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죠. 5대 거래소끼리. 뭐하러 이동시켜요? 그냥 여기서 팔고 끝내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은 이게 단순히 매도를 위해서 이 안에 계속 넣는 게 아니라 이 5D에 관련해서 뭔가 하려고 이렇게 이동시키는구나. 그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성격이구나.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어떤 거를 봤을 때 추적을 할 수 있도록 그 흐름을 보여드렸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거는 좀 내가 확인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혹시나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시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도와드린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몇 번 해보면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3천만 개 이동한 거는 지금 5대과 관련된 그 계정으로 이동시킨 거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다음 소식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Successful Software IO라는 곳에서 리프사에 대한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카톡 보시면은 자, 멕시코에서 이제 IT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곳 같아요. 그래서 이제 IT 보시면 여기 애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이거 다 클라우드 서비스죠. 클라우드 관련돼서 본인들이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뭐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 하는 모양인데 그 중에 리플도 껴 있습니다. 스위프트나 SPEI 이거는 이제 멕시코의 그 페이먼트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금융망이 있듯이 멕시코도 나라에서 만든 금융망이 있겠죠. 그거 명칭이고요. 그리고 스위프트나 리프사 솔루션, 리플렛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 이제 클라우드에 구현해 줄 때 그 IT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 같아요. 근데 이제 리프사에 대한 소개를 스위프트보다 무려 2배나 알파벳을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죠. 쓸데없는 소리고요. 어쨌든 길게 쓴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좀 좋은 식으로 써줬어요. 새로운 이 레베뉴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뭐 이러면서 어쨌든 이 회사는 3개만 취급하는데 스위프트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런 IT 회사가 본인들이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익을,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벌 때 만약에 고객의 수요가 없는 거를 취급하려고 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근데 지금 스위프트와 리플 그리고 멕시코 자체 이 금융망 이 3개를 취급한다는 거는
적어도 리플렛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얘네들이 판단하니까 이것도 본인들이 판매 제품에 리스트를 올려놓고 지금 서비스를 하는 거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지금 비수의 케이스도 있고 해갖고 멕시코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리플렛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밀어볼 때. 자, 그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딜라틴 아줌마 오랜만에 등장했어요. 트윗을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M&A 인수합병이라든가 시장 관련돼서 지금 링크를 하나 걸었거든요. 밥스 가이드 해갖고 한번 궁금하시면 보세요. 리플렛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M&A나 그리고 신흥국가의 시장들이 어떻게 변화할지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건데 그냥 세계 시장 트렌드가 궁금하다. 금융시장 트렌드 궁금하면은 한번 보실 거리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속이 안 좋네. 자, 그리고 다음은 SBI 소식인데 SBI가 러시아에 있는 가장 큰 페이먼트 프로바이더인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 키위라고 읽어야 되나요? 요 회사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로지컬이라는 데가 무슨 회사일까요? 이 회사를 통해서 했다는데 어쨌든 그 러시아에 있는 가장 큰 페이먼트 프로바이더에 투자를 해서 지분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는 본인들 사업에 뭔가 시너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SBI 같은 경우 그리고 SBI가 아니더라도 같은 일본이란 나라에 있는 미쓰비시뱅크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해온 사업의 형식을 보면은 이 지분을 소유하는 게 리플렛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리랑카 그리고 그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명단은 생각 안 나네요. 생각은 안 나지만은 미쓰비시뱅크나 SBI가 그런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 은행들을 본인들이 지분을 소유해서 경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 참여를 갖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리플렛에 가입을 시켜서 그걸 활용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쓰비시뱅크조차도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지금까지 해온 전략을 봤을 때는 지금 러시아에 있는 가장 큰 페이먼트 프로바이더인 키위를 투자를 해서 지분을 보유했다는 거는 아마 리플렛을 이 러시아 국가에 연결할 때 얘네들을 활용하려고 이런 지분 투자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예전 행태를 볼 때. 아마 이 소식과 이제 관련 있게 생각해 볼 만한 사실은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섣부르게 리플렛 만들려고 저거를 이제 지분을 보유했네 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가능성은 높다. 왜냐면은 예전에 지금까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해온 행태가 그런 식으로 지분을 확보한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을 리플렛 멤버로 가입시켜서 본인들이 연결해서 썼거든요. 그 과거 행태를 밀어볼 때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소식이 될 텐데 어제 오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 조인디의 이제 에미 요시카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상당히 논란이 될 부분이 있었죠. 그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에미 요시카는 리프사와 XRP는 별개이며 그냥 별개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XRP가 약간 망해도 상관없다는 뉘앙스까지 약간 XRP 신경 안 써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인터뷰한 것처럼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정리해 드리면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에미 요시카한테 이 사실관계를 정말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을 해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바로 뭐를 했었냐면 에미 요시카의 이메일 주소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치밀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어디에도 노출하지 않았어요. 제가 구글링을 통해서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했는데 찾아내서 이제 이메일을 보내려고 했거든요. 세상에 진짜 노출을 안 시켰어요. 자기 메일을. 그래서 메일 계정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쓴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트위터에서 공개적으로 물어봤어요.
일본어 번역기를 통해서 열심히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열심히도 아니죠. 버튼 누르면 되니까.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인터뷰한 내용이 정말 당신이 의도한 대로 얘기한 게 그 느낌 그대로 기재가 된 것이냐, 사실관계를 해달라, 부탁드린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없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대꾸를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에미 요시카라면, 제가 에미 요시카일 때 가정하고 생각해보면 XRP 팩토리라는 유튜브를 하는 친구가 자기한테 뭔가를 막 확인하자, 인터뷰를 하자고 비벼요. 그러면 제가 에미 요시카하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선동꾼들 진짜 또 시작이네. 또 뭘 나한테 얘기를 듣고 물어가서 또 선동을 하려고 나한테 뭐 인터뷰하자는 이런 얘기를 할까. 귀찮네. 대꾸하지 말아야지.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왠지 저라도 그럴 것 같아서 왠지 답변이 없을 가능성은 높은 것 같아요. 몇 번 더 시도는 일단 해볼게요. 해보겠지만 왠지 확인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생각해본 방법이 뭐냐면, 테니토시 요즘에 잠수 탔거든요. 잘 안 와요. 글도 잘 안 남기고. 근데 쪽지를 보내갖고 테니토시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볼까 합니다. 한국에 이런 기사가 떴는데, 테이토시 같은 경우는 일본에 그 미드업을 했을 때 리플사 임직원들 그리고 에미 요시카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그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거든요. 행사 진행 요원이었어요. 메인 요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얼굴까지도 이제 안면이 있는 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 거는 거랑 테이토시가 말 거는 건 좀 얘기가 다르겠죠. 한번 도움을 요청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 방법도 잘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은 해서 한번 확인을 시도는 해볼게요. 일단 오늘까지, 지금까지는 에미 요시카가 반응이 없다라는 거. 에미야! 답장 좀 줘라, 에미야! 참 정말 속 타네. 어쨌든 이 소식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볼 거고요.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있었던 소식들 핵심만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알아야 되는 소식들 핵심들만 골라서 필요한 것들 얘기를 나눴는데요. 잠깐만 쉬었다가 2부 순서 때 Q&A 시간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들 그리고 궁금한 것들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뿅!